이 남자는 7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종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의 죄는 단 하나, 어머니가 첩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그가 이 집마당에 다시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적자들이 모두 모인 제사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온 가문이 얼어붙었습니다. 1954년 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양반가의 대문 앞 10살 된 아이가 맨발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만수였습니다. 아버지 첩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만수의 어머니는 본래 이 집 식모였습니다. 21살의 주인 나으리의 눈에 들었고 22에 만수를 낳았습니다. 종손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더러운 피가 감히 사랑채에 발을 들여놓아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종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내 아비가 누군데 감히 나를 형님이라 불러? 그 말에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천대받아야 하는지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종손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시끄러워. 어서 데리고 나가? 만수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만 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머슴둘이 만수와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모자의 맨살을 스쳤습니다. 만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안에서 자신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만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비웃음을, 그 차가운 눈빛들을. 어머니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만수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모자는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만수는 읍내 허름한 여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어머니와 만수는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만수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만수야,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어머니가 품삯을 모아 야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만수는 밤마다 야학에 다녔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겨도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를 업고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 만수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다. 보자기 안에는 옥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팔지 마라.
이것이 내가 그 집안의 피를 받은 증거다. 만수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29에 첩이 되어 32에 쫓겨나 4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수는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나무 말뚝 하나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묘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묘자리에. 그날부터 만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야학에서, 잠은 4시간도 자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만수는 30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독학했습니다. 밤새 사전을 붙들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일했습니다. 사장이 만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자네는 대단해.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5년 후, 만수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에 자신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무역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3명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직접 외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홍콩, 미국,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창피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창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이미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으니까 그보다 창피한 일은 없었습니다. 80년대 들어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묘를 명당에 이장했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만수는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저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청도의 그 집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종손의 얼굴을, 비웃던 적자들의 눈빛을. 만수가 60이 되던 해,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가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손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집안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팔아 나눠 가졌습니다. 집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적자들 중 장남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차남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삼남은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양반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작인들이 독립하고 토지개혁으로 땅을 잃고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상의 권위만 내세우다가 몰락한 것입니다. 만수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복수심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치욕은? 자신이 당한 굴욕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만수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 대문. 자신이 내던져졌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과 손자들, 사촌들까지.
20명이 넘었습니다. 장남이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 오셨소. 고맙소. 만수는 장남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그 비웃던 아이가 이제 백발이 되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소? 장남이 머뭇거렸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보고 웃었소.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나를 보고 웃었소. 장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 만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기울어진 기와, 잡초가 무성한 뜰. 70년 전 그 위풍당당하던 대갓집은 간데 없었습니다. 만수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이게 양반가의 꼴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그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옥비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아시오. 장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의 비녀가 아니오?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네 할머니의 비녀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준 것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소. 적어도 한때는. 이 비녀는 그 증거요. 삼남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아버지가 첩을 사랑했다니. 만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첩. 내 어머니는 첩이 아니었소. 당신네 아버지가 혼인을 약속했소.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고 결국 내 어머니를 내쫓은 것이요.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오? 만수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이건 당신네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쓴 편지요. 직접 읽어보시오. 장남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면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후회와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만수를 부탁한다. 사랑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적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적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소. 70년 전 10살짜리 아이를 내쫓을 때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겠지? 그냥 재미있었겠지? 더러운 피가 쫓겨나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뒤로 10년을 더 사셨소. 빨래를 하다가 손이 트고 폐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었소. 40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들 중 누군가였습니다. 나는 그 뒤로 60년을 살았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소. 남들이 자는 시간에 공부했소.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소. 만수는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 집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사지 않겠소? 대신 한 가지만 받겠소. 장남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족보에 내 이름을 올려주시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이름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수도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